기도 평활근부터 이 평활근으로 이루어진 인체의 기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요, 여기 이 그림에서도 우리 어딘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위에가 머리죠. 그래서 코나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면은 이 기도관을 통해서 폐로, 양쪽의 폐로 전달이 돼요. 바로 이 부분이 기도예요. 에어웨이. 네, 공기가 통하는 통로요. 그래서 이 통로를 통해서 호흡을 조절하게 되고요. 이 평활근이요. 그리고 인체 방어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인체 방어라는 역할은 평활근보다는 이 기도에 있는 점막, 상피에서 하게 되는 주요 작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기도 평활근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호흡 조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평활근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평활근의 이 수축과 이완이 기관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드리려고 이 그림을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아스마 천식이죠. 천식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의 요 기관지 안쪽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건강한 폐, 헬시런, 건강한 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있죠. 이게 어디냐면 이 기관지를요, 반으로 가로로 딱 잘랐을 때 그 단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건강한 거, 얘가 기준이 돼야 되니까 건강한 폐 기관지를 보면은 이쪽이 공기가 통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뻥 뚫린 구멍이에요. 그래서 코에서부터 폐까지 뻥 뚫려 있는 파이프 관이에요. 그리고 이 관을 감싸고 있는 점막이 있고요. 이 점막 바깥쪽이 근육 조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혈관이 이 빨간색은 동맥이고 파란색은 정맥이죠. 동맥과 정맥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활근이 어디 있느냐? 평활근은요. 여기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평활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지금 길다란 빨대가 있으면 그 빨대를 가로로 고무줄로 묶어 놓은 형태, 그게 평활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평활근이 그러면은 수축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수축이 된 게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이 그림처럼 되는 상태죠. 평활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그 파이프 말랑말랑한 관이 있는데 그 관을 가로로 고무줄로 묶어서 그 고무줄을 당기면 어떻게 돼요? 그 관의 구멍이 좁아지게 되죠. 기관지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지 평활근이 수축을 하면은 이 통로가 좁아져요. 그러면은 숨구멍이 좁아지는 거니까 숨 쉬는 게 좀 힘들어질 수 있겠죠. 너무 많이 좁아지게 되면. 그래서 숨을 편안하게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이 가로로 묶은 이 고무줄을 풀어줘야 되죠. 가로로 묶은 고무줄이 평활근이요. 그러니까 평활근이 이완이 돼야지 우리가 편안하게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여기 그림에 있으니까 마저 설명을 드리면 이 스푸톤 가래라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기관지도 좁아져 있는데요. 이 점막도 부어 있죠. 여기에 비해서 보면 점막 퉁퉁 부어 있잖아요. 점막도 부어서 더 좁아졌어요. 이 안에까지 부어서. 그 다음에 가래가 꽉 차 있어요. 이 점막이 붓고 가래가 마구마구 나와서 꽉 차 있는 상태는요, 염증 반응이 일어난 상태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평활근이 수축을 하는 거랑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랑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바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평활근 경련이라고 됐죠. 머슬 스파즘이에요. 경련이라는 건 뭐냐면은 근육은 수축을 했으면은 이완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한 다음에 또 수축을 해야 되죠. 계속 수축만 하면 어떻게 돼? 이완 안 하고 계속 수축만 하면은 이게 제대로 운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근육이 계속 힘준 데다 또 힘주고 또 힘주고 또 힘주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근육이 운동을 함으로써 하고자 했던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부분을 우리는 아프다라고 느끼게 돼요. 불편하다, 아프다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수축작용이 그렇게 계속 무작위적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이 공기구멍은 어떻게 돼요?
늘어날 틈 없이 계속 좁아지는데 또 더 점점 더 조여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숨쉬기가 더 힘들어지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활근 경련이라는 게 평활근의 수축이 너무 극단적으로 과도하게 일어나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기관지 평활근이 원활하게 이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그림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그림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일어나는 것하고 평활근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제가 바로 뒤에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몸 속에서 우리 몸의 다양한 세포들에서 그러니까 면역을 관장하는 세포에서도 어떤 물질들이 방출이 되고요. 또 그 염증이라는 건 외부의 침입자가 들어와서 그 침입자가 몸에 어떤 세포나 조직들을 손상시킬 때 걔네들을 빨리 처리를 해서 내보내기 위한 반응, 우리 몸의 방어 반응이 염증 반응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침입자로 손상된 세포들에서 방출되는 물질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방출이 되는 그런 화학물질들 중에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평활근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게 프로스타글란딘이랑 히스타민이에요.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이랑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면 얘네들이 분비되는 곳은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프로스타글란딘은 주로 그 침입자가 손상시키는 세포 있죠. 그 세포막에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게 프로스타글란딘이고요. 히스타민은 면역세포에서 방출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방출이 되면은 이제 평활근으로 가서 너 좀 일 좀 해야 되겠어. 그만 쉬고 근육 좀 수축시켜.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그럼 평활근이 수축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염증 반응, 기관지 염증이 생기면 평활근도 수축을 하겠구나. 얘네들은 서로 짝꿍으로 같이 작용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우리에게 그리 좋은 건 아니죠. 얘네들이 짝을 지어서 반응을 한다는 건요. 안 그래도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점막이 붓고 분비물이 많이 나오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불편해져요. 근데 거기다가 평활근까지 수축을 해서 아예 그 숨구멍을 좁게 만들어 버리면은 진짜 호흡곤란이 오는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 평활근이 수축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숨쉬기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기도가 좁아져서 호흡곤란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염증이 일어나지 않게 혹은 염증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게 관리해 주는 거거든요. 물론 그 상태에서 약을 써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우리 그거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관지에서 염증을 관리해주는 방법이요. 물론 특별한 방법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들은요. 사실 일상에서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쉬운 방법들이에요. 실내에 있을 때 주기적으로 환기해 주는 거. 네. 왜냐하면 염증이 우리 몸에서 어떤 침입자가 들어왔다고 딱 감지했을 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염증 반응이. 근데 기도로 들어오는 침입자는 누구겠어요? 공기 중에 있는 먼지들이나, 뭐, 미생물들이나,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그런 물질들이 침입할 확률이 줄어드니까. 염증 반응이 일어날 확률도 그런 기회도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내에서 적절하게 환기를 해주고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출을 자제하거나 밖에 나갈 때 네, 미세먼지를 차단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마스크를 쓰고 다니거나 그리고 그런 날에는 물을 자주 마셔주면서 몸이 전반적으로 너무 건조해지는 거를 막아서 이거 건조해서 분비물 내보내야 돼. 몸에서 그 반응들을 더 촉진하기 전에 미리미리 내가 물을 먹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도 충분히 지금의 이 촉촉한 수분만으로도 이물질 제거하는데 방어하는데 충분해 라고 몸이 느끼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염증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 거고요.
이 호흡기 부분에서요. 그리고 그렇게 염증이 관리가 될 때 평활근이 수축될 수 있는, 평활근을 수축하라고 자극하는 그런 물질들이 몸에서 방출되는 일을 또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앞에 바로 히스타민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그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에서 그 면역계와 아로마 세라피 부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서 좀 간단하게 그 부분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이 평활근이 염증 반응에서 분비되는 몸속의 화학물질이랑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작동이 되는 건가 좀 이해가 더 쉬워질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히스타민 리셉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는요, 우리 세포들은요, 어떤 신호가 왔을 때요, 그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리셉터, 수용체가 있어야지만 움직이거든요. 몸속에서 신호를 보내는 어떤 물질들을 아무리 많이 분비를 해도요, 세포에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없으면요, 세포는 꿈쩍도 안 해요. 히스타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히스타민이 몸속에서 아무리 많이 나와도 면역세포가 야 지금 침입자들이 들어왔다고 큰일 났어. 너네 그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야. 움직여야 돼. 라고 신호를 보내는데요. 그렇게 신호를 보내는 세포들한테 히스타민 수용체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네. 그리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수용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 히스타민이 몸속에 분비됐을 때 어느 장기를 이루는 세포들이 이 신호를 받아서 움직이느냐.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히스타민 같은 경우에는 수용체가 지금 4개로 크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수용체들이 각각 있는 부위들, 수용체가 있는 세포들이 이루고 있는 장기들이 겹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죠.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평활근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이 부분인데요. 평활근이 있는 곳에 여기 기관지 평활근 있죠. 평활근이 있는 곳에 여기 세포들은요, H1이라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H1 수용체는요, 히스타민이 이제 신호를 보내면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칼슘 채널을 열어요. 자기 세포 안에 자기 세포가 가지고 있는 칼슘이 들어오는 문을 열고 칼슘들아 들어와 하고 혈관에 있는 칼슘들을 안으로 들여보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소포체에 있는 칼슘도 분비를 해가지고 그 칼슘을 가지고 이제 액틴과 미오신이 운동을 하도록 얘네들이 쫙 모여들어서 근육이 수축하도록 하는 작용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평활근이 수축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우리 앞에 그 천식 그림 같이 봤잖아요. 거기 가래가 꽉 차 있었잖아요. 그게요, 이 히스타민 1 리셉터에 히스타민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근육도 평활근도 수축시키지만 여기 염증 반응 시작해야 되니까 혈관에서 면역 물질들을 그 침입자들이 있는 곳으로 좀 많이 분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거기 혈관 안에 담아두지 말고 조직으로 혈관이 가지고 있는 것 좀 많이 내보내줘. 해서 여기 지금 혈관 있죠. 혈관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질들이 더 많아져요. 바깥이 어디예요? 기관지로 치면은 숨구멍이요. 숨구멍으로 요인애들이 마구 빠져나와서 그게 가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혈관 투과성 항진이 돼서 일어나는 작용인 거예요. 이 혈관 투과성 항진이라는 게 여기 혈관 밖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커져서 더 많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액체나 뭐 이런 면역세포들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 가래라는 건 결국은요, 우리 가래 더러워 이러는데 사실은요, 이 혈관의 구성 물질들과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런 먼지 이런 것들이 덩어리 져서 만들어진 물질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 마스셀은요, 우리말로 비만세포라고 하는데요. 면역세포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에서 염증, 우리 몸에 침입자가 나타났을 때 히스타민, 얘는 히스타민을 몸 안에 품고 있다가요, 어떤 이물질이 침입자가 몸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품고 있던 히스타민을 방출을 해서 이 히스타민을 몸 곳곳에 보내가지고 염증 반응을 시작하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세포예요. 네, 염증과 평활근의 수축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이런 작용과 연결을 해서요, 아로마 세라피는 그러면 이 기관지 평활근이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수축할 때 다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는가 그걸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이에요. 제가 이 호흡기계의 평활근의 이완을 유도하는 작용을 하는 에센셜 오일들을 쭉 검색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로서 많이 나오고 있는 에센셜 오일들을 여기 가져왔거든요.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호흡기계에 좋은 에센셜 오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거는 사람에게 한 연구는 아니고 실험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실험쥐한테 먼저 담배 연기를 아주 많이 쏘인 거예요. 이 담배 연기 자체가 사람에게나 동물한테나 유해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해물질이 기관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기관지, 우리 몸은 뭘로 인식해요? 침입자가 들어왔다. 우리 몸을 해칠 수 있는 침입자가 들어왔다. 경계태세에 들어가면서 염증 반응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평활근이 수축을 하고 또 분비물이 막 나오고 점막은 붓고 이러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이때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을 이 실험쥐한테 사용을 했더니요. 염증 반응이 완화되더래요. 평활근, 수축했던 평활근도 편안하게 이완하면서 기관지도 넓어지고 분비물도 줄어들고 점막이 부었던 것도 가라앉는 그런 작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줘서 평활근은 편안하게 이완시켜줘서 폐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폐기능이 향상된다는 건 코로 들이마신 공기가 원활하게 폐로 들어와서 폐에서 심장으로 산소를 잘 공급해주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이 호흡기에 도움을 주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었어요. 연구에서요. 이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은 이것도 실험쥐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거거든요. 동물 실험 연구예요. 근데 이 연구에서는요, 좀 더 디테일하게 이게 평활근을 어떻게 이완시키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실험쥐도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게 뭔가 자극을 준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몸속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실험쥐한테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사용했더니요. 이 실험자한테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프로스타글란딘과 산화질소가 막 분출이 되고 있었어요. 혈중에 이 농도들이 높은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이제 사용한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랑 산화질소 농도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왜 줄어들었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몸속에서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랑 산화질소를 분해하는 효소들의 작용이 더 활발해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썼을 때, 이 오일의 작용으로요. 근데 우리 앞에 봤잖아요. 프로스타글란딘. 이 히스타민하고 같이 평활근 수축을 유도하는 물질이었죠. 산화질소도 마찬가지 물질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분비가 되어도 이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이 이거를 금방금방 분해하는 우리 몸속의 효소 작용을 촉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무리 나와도 평활근에 가서 수축해라고 말을 전달하기도 전에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활근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경련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게 이 동물 실험에서 밝혀졌어요.